제가 어떤 남자로부터 500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받았어요. 저 이거 받아도 될까요? 선물은 권력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냥 순수한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신여성입니다. 저는 지금 비 오는 제네바에 서 있고요. 이렇게 우산을 쓰고 걸어가다가 찍고 싶은 주제가 생각나서 영상을 찍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주제가 잘 받으시라, 이왕 받는 거 잘 받으시라는 일종의 처세술에 관한 애티튜드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어떤 걸 받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나는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는 선물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고, 충분히 공감이 가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도 되는 선물이 뭐냐에 관한 것이에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볼까요? 선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디 앉을지 고민 중. 스타벅스 왔거든요. 친구 만나기 위해서. 자리가 없네. 여기 서서 한번 찍어봐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정 한번 해볼게요. 제가 생일이에요. 근데 제 친구가 제 카카오톡을 보고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그게 5만 원짜리를 줬어요, 저한테. 저도 당연히 그 친구 생일을 기억했다가 모르더라도 선물을 주겠죠. 그리고 그 가격은 5만 원이랑 비슷할 거예요. 제가 만 원짜리를 주지도 않을 거고 10만 원짜리를 주지도 않을 거예요. 만약 제가 10만 원짜리를 줬다면은 저는 그 친구에게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겠죠. 어떤 뭔가 이득을 기대할 거예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선물은 저는 권력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냥 순수한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왜 공직자들이 일정 금액의 이상의 금품을 받는 것이 그렇게 제한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될 게, 선물은 3단계가 있거든요. 주고 받고 그 다음 뭐죠? 다시 줘야 돼요. 그러니까 답례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친구가 나한테 줬어, 그럼 나는 받았어, 끝이 아니잖아요. 저도 나도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는 밥도 똑같아요. 누가 나한테 뭘 사준대. 근데 알고 보니까 너무 비싼 데가. 그러면은 우린 부담되잖아요. 나도 나중에 뭘 사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약간 다른 얘기인데, 소개팅에서 여성분들이 오히려 마음에 드는 남자가 나왔으면은 그 남자가 사게 놔두고, 그러니까 산다고 했을 때 잘 받고, 그 다음 나도 다음 기회를 노리는 거죠. 또 만나기 위해서, 혹은 2차를 가기 위해서. 오히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칼같이 더치페이를 한다는 여성분들의 이야기가 떠올라서 잠깐 밖으로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어떻게 두냐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모든 관계에 권력이 어느 정도는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물을 주는 행위도 사실 일종의 권력이 될 수 있거든요. 나 너한테 이만큼 줄 수 있어, 너는 나한테 얼마나 줄 수 있어? 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선물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제 친구 경험담이 떠올랐는데, 제가 이 선물의 의미를 지금부터 확장해서 말할게요. 꼭 재화, 그러니까 물건으로만 교환되는 게 아니고, 제 친구의 얘가 4명이서 골프를 치러 다니는 남자인 친구들이에요. 다 이제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어서 모이게 됐다고 하는데, 한 명씩 돌아가면서 라운딩을 내기로 했어요. 근데 은근한 신경전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더 좋은 라운딩을 예약하는지.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반대인 거죠. 더 돈을 안 내려는 게 아니고, 나이가 더 이만큼 잘 번다, 나 이만큼 더 능력 있다라는 걸 약간 과시하기 위한 용도라고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선물이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지라고도 생각을 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런 생각으로 한번 해볼까요? 누구한테 받아야 될까요? 어떤 선물을 받아야 될까?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좀 선물의 확장적인 제 그냥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어떤 선물을 잘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거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좀 상상하기 쉽게. 우리가 이런 댓글을 유튜브에서 받아서 같이 고민을 한다 해볼게요. 어떤 여성이 제가 어떤 남자로부터 500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받았어요. 저 이거 받아도 될까요? 라고 만약에 우리에게 댓글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무작정 받으세요, 마세요 라고 얘기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상황을 따져봐야겠죠? 저는 이 따져보는 상황을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보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평등함, 공평함, 동등함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저는 물어볼 것 같아요. 500만 원짜리 받으셨어요? 그러면 혹시 이전에 500만 원짜리와 비슷한 가방을 주신 적 있으세요? 뭔가 주신 적 있으세요? 혹은 없더라도 앞으로 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꼭 동일한 형태의 어떤 교환이 아닌
5천만 원짜리의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여자가 주식 고수야. 그래서 남자에게 이거 종목 사면은 너 돈 벌 수 있어라고 해서 그 남자가 5천만 원을 벌었어요. 예를 들어. 그럼 나는 그 여자는 500만 원 10%에 해당하는 돈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남자가 주는 거면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까요? 그게 재화가 아닌 약간 정보였잖아요. 정보가 아닌 감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그 남자가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희망이 없어. 재미가 없어. 근데 이 여자를 만났어. 뭐 여자친구든 뭐든 간의 관계로. 그래서 이 남자가 다시 삶의 희망을 찾아서 막 활력 있게 살게 되었고 건강도 되찾았어. 그럼 이때 이 500만 원은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제 유튜브 첫 영상에 있는 매력 자본과 좀 비슷한 맥락인데 자본의 형태가 꼭 재화할 필요도 없고 동일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얼마나 공평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죠. 뭐냐, 신여성님, 저는 5천만 원짜리 정보 알려줘서 10% 받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 남자의 인생을 구원해줬다고 생각했는데 그 남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받았는데 그 남자는 왜 저한테 똑같이 선물을 안 주냐고 해요 라고 했을 때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서죠. 암묵적인 합의든 명시적인 대화가 오갔건 간에 그게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은 만약에 당신이 선물을 받았어. 근데 비슷한 금액대의 같은 형태의 재화로 돌려주지 못할 거야. 그때 내가 그럼 그 남자에게 이러한 어떤 정보라든지 뭔가의 서비스? 재화가 아닌 서비스를 제공했을까? 난 했어. 근데 이게 나만 생각하는 건가? 이 남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신뢰였어요. 내가 이 남자에게 당장 동일한 형태든 아닌 형태든 못 줘도 괜찮은지? 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그 선물을 준 게 아빠야. 그러면은 보통 생각하기에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내리사랑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내가 갚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다른 사람보다는 당연히 덜할 테고, 남편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가족 가치관에 대한 건 서로 그 개념이 다르니까요. 혹은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나의 존재에 사랑해서 그렇게 준다라는 신뢰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관계의 어떤 친밀도나 형성도, 신뢰도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러므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받을 거라고 생각드는 거면은 잘 받자. 이왕 받는 거면은 잘 가치 있게 받자가 첫 번째 영상의 요지였는데, 이거 받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민이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당연히 제가 정답은 아니니까, 그리고 이러한 선물의 확장된 범위, 제가 말씀드리는 확장된 범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꼭 선물인가 아니고 그냥 주고받는 행위의 모든 권력이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진짜 사소한 걸로도 우리가 여자들이 고민 상담 친구랑 할 때, 나는 저 친구 전화 1시간 들어줬는데 자기가 힘들 때 내가 전화했을 때는 항상 바쁘다 안 들어줘. 이것도 사실 뭔가 주거니 받거니의 불균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저는 그래서 함부로 남한테 잘 고민 상담, 그러니까 고민을 안 털어놔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해요. 왜냐? 저는 남의 이런 불만 불평을 별로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그럼 저도 당연히 남에게 제 불만 불평을 하지 않아요.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이것도 달라질 수도 있어. 남편한테는 사실 할 수 있거든요.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이랬다라는 거를 남편에게는 할 수 있죠. 왜? 이거를 남편도 나한테 할 때 내가 들어줘야지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그런 신뢰가 형성된 관계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제 생각을 공유하고자 오늘 길 가다가 영상을 켰고요. 여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자리를 잡아야 돼요. 친구를 만나기 때문에 자리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기 앉으면 되겠다. 프랑스 친구랑 불어 공부할 거예요.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오늘 한번 만나서 공부한 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찍고 마무리 해볼게요.
주문하는 걸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Bonjour, je voudrais chai latte petit, s'il vous plaît. Oui. Est-ce que je peux avoir un cave d'eau, s'il vous plaît? Un verre d'eau? Oui, merci beaucoup. 문화로 왔는데 영어를 잘 하지 못해요. 물론 저도 잘하지 못하는데 저보다 조금 어려워해서 불어를 주로 하는데 전 불어를 그만큼 모르잖아요. 굉장한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고통을 겪으면 배워야 한다고 했는데 한번 잘 배워보고 또 배우는 것도 나중에 들려드릴게요.